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스펙타클했던 장세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장중에 급락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왜 이렇게 급락 현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락을 했죠. 동반. 다시 또 올라오긴 했지만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미국 장세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나왔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매우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래서 큰 부담 없는 미국의 어떤 장세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또 침체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바이오 업종이 이제 단기 바닥일까요? 이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양시장 모두 오늘 좀 보합 정도 마감했어요. 코스피가 0.07% 약세, 코스닥이 0.3% 약세니까 양시장 모두 보합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어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거래대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빠지면서 거래대금을 차지하는 것은 큰 손들의 매도를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들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그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급감돼 있죠.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오늘 좀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1000 종목 넘게 하락을 했고요. 수급 구도는 오늘 큰 변동사항은 없었어요.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기타 법인으로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매도가 끊이질 않는다는 부분은 다소간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로 인해서 어쨌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가지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미국장은 보합 정도 마무리됐는데요. 장 끝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실적인데요. 어쨌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 주가가 이제 밀리려면 뭔가 좀 미스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초과 달성을 하는 부분들은 견조한 미국 장세의 어떤 흐름을 유지시키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조금 조정 성격이었어요. 니케이 증시가 0.85% 빠졌고 대만도 0.58% 빠졌고 홍콩이 0.7% 약세, 상해는 이제 보합 정도 되는 흐름이었고요. 한국 증시도 보합 쪽이었지만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변동성을 지니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해외 증시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조금 부담스러운 흐름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보다 이제 좋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담을 가질 그런 흐름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아일랜드 갭 같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단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밑으로 이제 밀리려면 조금 엔비디아 미스가 났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S&P도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도 최근에 낙폭을 보이다가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미국 바이오가 왜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는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빠지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하여튼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높은 수준 1,400원 이상의 어떤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지금 다소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여건은 좀 아니에요. 삼성전자까지 조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는 부분은 외국인에게는 더 이제 매물을 또 받아줄 게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조금은 이제
매물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안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시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삼성전자는 2% 정도 플러스였고 하이닉스는 마이너스였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 일단은 뭐 알테오젠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정말 무시무시했는데 우리가 급락할 때 항상 뭐 루머가 이제 증폭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할로자임에서 SC 제형 이제 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글로벌 회사 할로자임에서 소송을 걸 것이다. 뭐 이런 루머부터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 근데 자금 조달 부분은 회사 측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회사 측이 인정을 했다는 부분에 의해서 루머가 이제 실제였다. 그래서 이제 2천억 정도를 이제 발행할 거다. 왜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예, 발행하는 것보다는 왜 2천억을 현금이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자금들이 좀 필요한 어떤 용도처 이걸 좀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지난 9월 달에 이제 나왔던 기사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 히알루로니다제 제품 테르가제 이제 국내 품목 허가 획득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체 공장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여의도권에서도 자금 조달하고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촉하고 있다. 투자자들과 이런 내용이 이제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 빠질 때는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다 오죠. 왜 빠지느냐? 이게 우리가 막 이렇게 분석 물어보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끄집어 나오면서 이제 루머가 이제 크게 양산이 되는데 이미 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예. 현재 이제 양산용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CMO를 통해서 전임상, 임상시료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알테오젠인데요. 주요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서 설비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 뭐 상반기에도 사실 현금은 1,000억 정도 넉넉한 편인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공장 건설 같은 거 하려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계획대로 부지 매입 등 기초 작업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건설 비용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조금 더 자금 측면에서 생각보다 이제 계획보다 좀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자금 조달 대상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되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우호적인 어떤 투자자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내용들이 막 뒤섞이면서 낙폭을 한 10% 빠졌는데 그 뒤로 막 엄청 폭락하는 흐름이 연출됐었죠.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장 초반부터 그냥 완전히 밀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상당한 또 손바뀜이 일어났고 40만 원 하던 게 20만 원대로 빠졌었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다소간의 이제 충격 파동을 주는 루머가 양산되는 또 영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대 주주죠. 카카오 이제 김범수 의장의 또 처남이라고 하죠. 형인우라는 분이 또 2대 주주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했다는 아내와 함께 이제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분이 이제 5% 넘었습니다. 5% 넘는 어떤 비중을 갖고 있는 정말 장기 투자자죠. 장기 투자. 여기서 장기 그 추가 매수했다는 거는 가보겠다는 거죠. 계속. 이 기업의 어떤 가치 자체가 여전히 우상향의 기조, 흔들림 없다는 거. 주가 변동에 이제 반응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이제 사실 알테오젠이 과거 2021년도 여기서 이제 고점을 20년도네요. 20년도 고점 형성하고 사실 한 4분의 1 토막 났었죠. 요때 대비해서 요때 한 4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보유를 했다는 거는 이게 가격 변동에 반응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는 아닌 셈이죠. 장기적인 투자자고 12만 원 갔던 게 지금 3만 원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홀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졌던 게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홀딩하는 어떤 전략을 펼치면서 장기 투자자로서의 어떤 입지를 계속 가져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제 기업 가치 우상향의 어떤 구조는 명확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큰 손들이 좀 팔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모든 투자자 뭐 이런 이대주주분께서 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어쨌든 주가에 대한 변동은 일단은 대장주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그 다음 또 이제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뭐 펩트론, 유한양행 뭐 이런 비롯한 그 다음 이제 주도주군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하락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14만 원 갔다가 지금 오늘 10만 원도 깨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요 정도 이제 중기 평선 연달아 깼고, 여기서 좀 지지 수급, 유입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바이오 주요 종목들은 단기에 저점 권역들을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조금은 일단락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워낙 좋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뭐 30% 많게는 40%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주가 측면은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또 셀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렇게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죠. 되려 이제 다른 바이오주들 빠질 때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수급적인 변화기도 해요. 업종 내에서 수급적으로 사실상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는 부분에 당연히 신약주들, 지금 당장 현금 창출이 되지는 않는, 뭐 기술은 너무나 뛰어나지만 결국은 이 현금이 당장 그렇게 캐시가 계속 들어올 걸로 되진 않는 그런 기업들이 낙폭이 이제 컸죠. 하지만 셀트론 같은 기업은 실적을 내면서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SK바이오팜, 뭐 S팜 같은 기업은 또 유한양행 이제 현금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밀리지 않거나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여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바이오 막 모든 종목이 막 끝났고 뭐 무너지고 이런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중에서 이제 금리가 높은 수준이 지금 상당히 유지되고 쉽게 떨어질 여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캐시플로, 결국 창출력이 높은 엔비디아가 왜 금리가 높아도 저렇게 무조건 그냥 가겠어요. 전년 대비 계속 매출 이익이 100% 이상씩 증가하니, 그런 부분에서 무시하는 거죠. 뭐 실적 내는데 뭐 금리가 뭔 상관입니까? 그런 기업들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런 기업들은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분류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어떤 좀 변동성이 생기는 이 바이오 이제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잘 전략상 디테일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르르 바이오 올랐고 우르르 바이오 내렸고 이랬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 또 종목을 분석해서 그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알아야겠죠. 그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듬성듬성 기사 몇 개 보고 리포트 몇 개 보고 그냥 아는 수준으로는 저 아까 이제 이대주주 알테오젠, 형인우 투자자 같은 그런 4분의 1토만한 주가 속에서 계속 홀딩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공부 많이 투자해서 성공의 이제 가장 이제 버팀목이고 가장 베이스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여실히 좀 드러났고, 오늘 같은 변동성 속에서도 이제 끝까지 홀딩하는 그런 투자자와 또 주가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손실이 나고 손실이 찍혀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투자자 이렇게 갈릴 텐데요. 결국은 기업 가치를 올바로 정확히 이해하는 투자자만이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장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뭐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한국에 뭐 뷰티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데 그거 관세 때문에 이제 덜 팔릴 것이다. 트렌드가 좀 깨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같은 기업은 ODM 업체로 또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되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버퍼가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K뷰티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꺾임없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이제 무슨 뭐 트럼프 정책 때문에 갑자기 꺾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실컷 뭐 기초 화장품 한국 거 바르다가 트럼프 당선됐다고 야 가격이 한 좀 10% 올랐는데 이러면서 안 바르고 안 쓰고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 너무 휘둘리고 뭐 기사에 휘둘리고 주가가 내려서 휘둘리고 야 이거 뭔가 문제인데 나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게 되면 정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초단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그 기업을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 흐름을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과 또 업종의 어떤 변동은 분명 투자자에게도 갈림의 서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게 갈림의 서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이제 야 국장이 너무 어렵다, 국장 탈출해야 된다. 이게 그냥 그 수익이 안 난다고 불평하면서 이제 가는 거는 회피고요. 왜 여기서 내가 수익이 안 났을까? 무슨 종목을 내가 거래를 했고 수익이 안 났지? 그리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지수 측면에서 이렇게 코스피 증시입니다. 이건 코스닥 증시고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왜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적 성과를 글로벌적 위상을 높이면서 해외에서 뭐 매출을 뭐 90% 이상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은 또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런 기업은 또 투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요. 스스로의 어떤 학습과 또 이제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길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그래서 해외 증시가 확률상 지금 우상향기죠. 미국 이제 증시, 미국 증시 안에서도 또 AI 이제 트렌드 안에 들어있는 많은 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들,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우상향의 어떤 흐름들을 지속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소수지만 미국에는 많다는 거. 그게 좀 확률상으로도 투자의 성과를 내기에 좀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금이 있죠. 양도세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세금은 이익 나면 내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익 내는 게 우선이지 세금 무서워서 그걸 투자 못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주가 지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증시도 보시면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코스피는 최근에 여기서 좀 반등하긴 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이 조금 이걸 좀 끌어준 어떤 역할을 했다 보여지고요. 삼성도 그 근본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다시 성장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사주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반등했다는 게 다소간의 이제 상승에 대한 연속성 내지는 이제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지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뭐 한국 경제든 한국 증시든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삼성전자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헬스케어 업종의 기업들이 그 약가이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과 함께 당선되든 안 되든 사실 이 방향은 이제 명확했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에는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측면이지만 좀 최근에 오른 측면에서 볼 때 또 금리도 이제 높은 수준을 이제 형성하는 것들을 볼 때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뭐 무너졌다,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헬스케어 미국 헬스케어 업종도 다시 또 이제 상승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을 내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약가협상 또는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을 통해서 공보험의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이 등장하면 약가가 할인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우대 정책을 강력하게 펼 거예요. 예. 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에버그린 전략으로 용도 제형, 공정 등의 특허로 신약의 판매 기한을 늘리려는 전략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대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펴는 거고, 일단은 IRA 최고 수혜주는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 현대차증권 이제 리포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지금 약가가 이렇게 높은 거는 미국이 리베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이다. 리베이트가 약가를 높이는 게. 리베이트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약가 상승을 막는다는 논조로 법안을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BM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타격을 가하게 되면 한국의 기업은 유리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쪽은 빅팜들과 이제 연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방향성은 전체적인 제약사, 빅파마드의 이익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IRA 내의 강제적인 약가 협상보다는 보험사 리베이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약가를 할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빅파마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이 좀 늘어날 걸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일장일단 있겠죠. 예. 뭐 글로벌 빅팜들은 좀 안 좋겠지만 또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PBM의 현재와 같은 고가의 리베이트 정책이나 PB 레이블을 통한 산하보험사의 바이오시밀러 밀어주기 등의 독점 행위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내고 있어요. PBM 리베이트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문제점을 알리는. 이게 워낙 힘이 거대하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어떻게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많은 바이오가 좀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밑꼬리 그리면서 좀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것들은 좀 올라올 거라 보고요. 또 이제 2차전 쪽으로 일부의 수급들은 좀 이동하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되면서 우리가 조금 더 2차전지도 볼 때가 됐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나 알테오전을 통해서 급등락이 펼쳐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과도하게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국면으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들이 많이 발생해죠. 그래서 금리 높음과 무관하게도 실질적인 부분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은 지금과 같은 어떤 주가의 조정이 상당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공시까지 나왔죠. 이런 것들은 엄청난 사측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좀 어지러웠죠? 다들 이렇게 해석 하면 좀 잘 이해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쨌든 험난한 주식시장 같이 한번 헤쳐나가고 답을 찾아나가는 동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